요거 나눠드린 거, 뭐, 이거 이제 간단하게 세 장입니까? 오늘 오행에 관해서 세 장이지만은,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하셔야 되는 방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주 해석함에 있어서 음양하고 오행, 상생, 상극,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오행, 상생, 상극.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신살이나 이런 것들은,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상생, 상극을 돕거나 뭔가 설명하는 그런 이제 다 도구들이에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너무 함축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조금씩, 예, 여러 가지 인제 뭐 신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설명을 인제 좀 분화돼서 인제 한 것이 인제 나중에 뭐 희귀운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인제 그런 뭐 합충, 형, 파해 뭐 이런 것이 됐든 간에 다 그런 거고요. 결국 이제 계속 제가 음양오행, 음양오행 강조를 드리는데, 뭐 모든 해석이, 이 안에서 벗어나면 인제 안 된다는 생각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들은 다 보셨죠? 보셨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행을 할 건데요. 음 오행이죠. 보통 이제 오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제 그 오행이라는 게, 뭐 무극에서부터 뭐 배웠듯이 무극, 태극, 그다음에 음양, 그다음에 사상, 오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사상 플러스 토가 된 게 인제 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오행은 인제 이 토라는 것이 중화지기로서 중간에 하나 인제 끼게 된다. 그래서 이 토라는 의미 자체는, 뭔가 인제 중화지기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인제 전체 우주 본체적 입장으로 본다면 토는 중앙에 이렇게 있잖아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제 그 뭐랄까 주체예요, 주체. 예. 모든 것의 주체고 최고 인제 이 사방을 다 관장한다 그러잖아요. 사방을 다 관장을 하는데 수화 목금 토 사방을 다 관장함으로써 이게 어쩌면은 인제 그 토라는 거 자체가 뭐 이렇게 양과 음이 이렇게 서로 합쳐진 글자지 않습니까? 예, 기초에서 했듯이. 예. 그래서 요 토라는 것은 모든 이제 음양이 통합된 자리다. 예, 이렇게 인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토라는 것은 어디에나 그러니까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게요. 그리고 이 토라는 것 자체는 중심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자, 그러니까 사방이 이렇게 생겼으면 사방의 가장 중심점이죠. 이 중심점 자리가 이게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가 인제 바둑판으로 치면 이게 천원이잖아요. 예. 가장 가운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그런 자리를 인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합쳐져서 인제 그 오행이 인제 되는 건데, 이제 오행이라는 것들은 인제 이게 인제 그 형이상, 형이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전에 인제 요게 오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제 원래는 인제 거기도 교재도 나왔지만은 인제 소전에서는, 소전이라는 게 인제 진시황이 통일했던 문자죠. 소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음양이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교차되는 이런 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인제 시대가 변해서 인제 오자, 지금의 다섯 오자 이런 식으로 인제 변한 거고, 그다음에 인제 행자죠. 행자는 조금 거릴 척, 그다음에 자축거릴 촉, 요 두 개가 인제 합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자축거리면서 간다는 게 인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다. 하여튼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소라 그러잖아요, 원소할 때. 근데 오소가 아니에요. 5가지 어떤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운행한다고 하는 그 운의 의미가 있어요. 예. 운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영어로 치면 ing죠. 예. 계속 진행하는 진행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행을 갖다가 그 뭐 이거는 나무다, 불이다, 뭐 흙이다, 금이다, 수다, 뭐 물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요것은 인제 오소적 관점의 이해인 거고,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라고 인제 그것이 대명사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게 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의 어떤 한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무를 갖고도 인제 여기서 다시 또 오행을 나눌 수 있겠죠, 5개로. 예. 뭐 이를테면 나무의 제일 밑에 뿌리는 수가 될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줄기는 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퍼진 것은 화가 될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열매는 금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딱 그것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든지 이 세상 만물은 다 오행적 개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글자나 특정 사물이 오행에 배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양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 이것도 오행도 항상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상대적이다. 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가장 밑에 있는 거 또는 뭐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이런 차원을 말하는 거고. 그쵸? 뭐 토라는 것은 이거 바디죠, 바디. 예. 그냥 바디 몸통이 되는 거고. 금이라는 것은 뭐 뼈대 딱딱한 거 이런 게 되는 거고. 목이라는 것은 뭔가 어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뭐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목이라는 건 쭉쭉 위로 뻗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화라는 것은 옆으로 퍼져 있는 상을 말하는 거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행을 모든 것에다가 인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인제 천간지지 나누지 않습니까? 인제 우리가 이제 앞서 했듯이 인제 오운적 개념했고 육기를 배웠는데, 이 천간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 그 기적인 측면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천간은 어떤 뭐 목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목기, 그다음 화기, 화기, 뭐 토, 금, 수, 쭉쭉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지에서는 이게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질이니까 여기다가 인제 형이라고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제 형상, 형상의 모습을 갖는 게 인제 지지다. 예. 이게 왜 이거는 모양이 있고 이것은 왜 모양이 없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어떤 기운이 최초에 태동을 했을 때 태초에 인제 신명하고 만나 가지고, 그죠? 신명이 만나서 태동해서 이게 이제 태극으로 변해서 음양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슉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인제 어떤 인제 무형의 처음에 인제 에너지로서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가 처음에 인제 가벼운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천간이라는 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면서 무거워지면은 지지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 몸의 어떤 순환 작용 자체가 일단 정신이 먼저 시작이 되고, 정신에서 육체로,
육체로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결국은 정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체에서 그 모습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했든 의식을 안 했든,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뭔가 내면에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육체에서 다 외면적으로 표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이제 하나다라는 말씀도 인제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은 그래서 인제 이게 합으로 되어 있죠. 합은 이제 기본 운동 법칙으로 되어 있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제 그 충 충을 기본 인제 운동 법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작용 자체가. 그 이유는 요거는 이제 기운적이기 때문에 태초에 인제 그 생성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 기적으로 뭔가 인제 이렇게 생애작용이잖아요. 예. 생하니까 뭔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질 때는 뭔가를 자꾸 끌어다녀서 합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뭔가 인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다시 소멸의 작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그래서 인제 그 운동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충이 좋다. 합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운동 법칙이 인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천간도 뭐 충도 하고 합도 하고 그렇지만 지지는 인제, 지지는 근본적으로 뭔가가 인제 물질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생겨난 것은 다시 형적인 것들은 다시 뭘로요? 기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짜여 있다라고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 드린 거의 자료를 보면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기는 우주의 기가 되어", 오자입니다. "폐를 통해 온몸으로 흡수되어 천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폐를 통해서 천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지기는 위로 들어가지만 이제 간으로 흡수돼서 혈을 만든다. 이 또한 체와 용의 관계가 되고 음양의 짝으로서 작동된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됩니다. 뭐 기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의 집인 혈이 약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의학에서 그렇게 인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기와 혈은 체용의 관계로 작동된다." 좀 크게 안 보이시죠? 그래서 "천기를 받아들여 기를 편하게 하면 혈 또한 맑아지고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음식은 지기를 받아들여 혈을 편안하게 하면 기가 두터워진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생각 갖고 잘 먹고 정신과 육체를 맑게 서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고로 섭생을 잘하는 것이 기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죠? 예,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혈을 맑게 하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성내거나 슬프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모두 두려움을 파생된 감정과 행동으로서, 두려움의 행동이에요.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파생된 감정입니다, 인간의. 예. 그다음에 "기가 사나워지고 움츠러드니 혈이 이질어져 결국 건강이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하고, 그러니까 육체하고 이게 같이 묶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렇게 이런 인제 뭐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제 운이 나쁘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감정 또한 뭔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성내거나 슬프거나 뭔가를 아주 비판하고 있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거나 거기에 인제 휩싸여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인제 거꾸로 이거를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운이 나쁜데 그 사람 뭐 행동이나, 예, 그 사람의 뭐 삶의 모습이 바르고 정돈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게 되는 거지. 예.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 이제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이해, 포용, 수용 뭐 이런 것들, 배려 이런 것들은 사랑해라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그 인간의 감정이 두려움이고요. 두려움은 이제 이게 약간 비관적인 감정에서 비관적인 감정으로 가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은 다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쁘다, 뭐 편안하다, 배려다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긍정이에요. 이것도 음양의 관계예요. 예, 이런 식으로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열이 건강, 그래서 뭐 건강도 좋아지고 운도 살아난다, 인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형은 기의 결과물이고 형을 보면 기의 맑음과 탁함, 거침과 순함을 가늠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폐쇄적이고 고집스럽고 쪼잔하고 집착하고 걱정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한 것은 기가 탁한 것이고. 그죠? 예. 어딘가 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운이 막힌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운이 트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유쾌하고 개방적이고 너그럽고 넓고 집착이 없고 걱정이 없고 솔직하고 유연하고 자유로움. 예. 그게 운이 열렸음을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제 그 생각, 예, 우리가 인제 생각할 때 그 사고에서의 오행적인 그 감정을 그때 좀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응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오행의 인제 기본 개념인데요. 목이라는 거, 예,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 처음 발현된 상태, 곡직 변화, 낮은 밀도, 짧은 수명, 매우 작은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인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써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제 목 그러면은 뭐 시작, 뭐 여러 가지 뭐 시작, 창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 예, 이것은 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건 가볍기 때문이에요. 어, 가볍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을 쓸 때는 그 사람이 가볍습니다. 예. 경쾌해요. 예. 그래서 또 목이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가벼우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뭐 애들이 전공을 이거 한다 그랬다가 저거 한다 그랬다가 그러면 인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왜 맨날 바꾸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마 그런 애들은 이게 목의 간섭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 상담 받는데 딸이 기묘대운이에요. 딸이 기묘대운인데, 예, 무슨 뭐 무슨과 간다 그랬다가 무슨 동양학과 간다 그랬다가 뭐 간다 그랬다 또 경영학과 간다 그랬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또 뭐 회사 취직한다 그랬다 그러다 다시 또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또 다시 로스쿨 간다 그랬다가 그래서 뭐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2년 후에 바뀔 겁니다 또." 그랬어요. 바뀐다 이거예요. 이거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게 밀도가 음 낮다예요. 어 멀리,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데다가 목표를 두는 거예요, 목이라는 것은. 예.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긴 있지. 근데 가상이에요, 가상. 다 가상, 가정 이런 거란 말이죠. "내가 이게 된다면 이렇게 해 줄게." 이거예요, 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뭔가 말이 앞선다. 어. 이 목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이게 인제 이렇게 들으면은 뭔가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창조의 과정이거든요. 창조 과정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서 커져야 되는데 안 돌아. 시작을 못 해요. 직장 다니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못 해요. 예. 어떤 순간에서 직장 내에서도 내가 어떤 순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목이 없으면 못 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가라 그래도 목이 없으면 이사 못 가요. 이사를 왜 못 가요? "거기 살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사를 못 가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목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소모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체로서 어떤 큰 소득을 할 수가 없죠. 큰 소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쵸? 애들이 뭐 큰돈을 벌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이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또 화가 열리는 건데 목의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도전을 안 하는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질 않고. "저 언제 부자 되나요? 언제 부자 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예. 목이 없으면 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고 인제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제 보통 부채, 부채는 다 목기가 움직였을 때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예. 왜?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가상, 가정. 돈 벌면 갚을게. 미래지향적이잖아요, 미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생기면 줄게. 예. 그래서 모근인 사람이 이렇게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만큼이 대출입니다. 이만큼 대출. 아니 이만큼 대출이에요. 이만큼. 자기 거 이만치. 이만큼은 이제 은행 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사람마다 경제 규모가 좀 다르니까 뭐 경제 규모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 자기 부채 비율이 높고요. 큰 사람은 큰 대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제 이걸 갖다 놓고 "밀도가 낮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그 수명이 짧다 그랬죠. 자꾸 이래저래 바꾸죠. 음. 이래저래 바꾸고 자 목을 써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잔돈 모아서 잔돈을 여러 번 여러 번 해서 번다 이거예요. 만 원짜리 15,000 원짜리 팔아 가지고 예? 1,000,000 원 1억 만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을 쓸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약간 계속 쪼개요. 예. 쪼개 가지고 이거를 다다익 이 뭐 박리다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인제 그래서 뭐 우리 기업으로 치면은 B B2B가 아니고 B2C죠. 예? 일반 개인들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매는 B2B잖아요. 그죠? B2B인데 B2B를 안 하게 되죠. 예. 그 목을 쓰면은 그래서 내가 쪼끔 이렇게 자그마한 거를 여러 개를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특성 자체가 목의 특징이다. 예. 예. 그다음에 화의 특징. 무엇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 염상이라 그랬죠. 예 염상. 그다음에 확장된 거 밀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커져 가지고요. 오히려 밀도가 인제 안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인제 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평균적인 이제 보통 수명을 갖고요. 그다음에 큰 거 여러 개요. 화라는 것은 그래서 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기운이 목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떠야 되잖아요. 근데 화라는 것은 뜨는 과정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정점에 딱 걸려요. 걸려 가지고 화라는 것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죠. 그래서 운동성으로 보면은 이따가 하겠지만은 이렇게 갈려요, 음양을. 수하고 목은 양의 운동성을 하고 화하고 금은 음의 운동성을 하는 거예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지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요. 예. 그래서 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확 확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를 이제 크게 키우고 벌리고 이런 힘을 말해요. 어 근데 인제 이것도 뭐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고 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힘과 내려가려고 하는 힘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에 화라는 거 안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또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목은 약간 보면은 막 애들처럼 막 무조건 일단 뭐 이유와 목적 여하 없이 막 일단 해 보는 게 기본 이제 성향이라고 하면은 화라는 것은 많이 고민하죠. 고민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벌릴 때 인제 '한 방에 크게 벌리겠다.' 목이 이제 '이만한 거를 물건을 팔겠다.'라고 이만한 거를 100 개 1000 개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을 한다면 화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포장을 잘해 가지고 예 확 뿌려 버리겠다. 예. 크게 만들어서 판을 크게 벌리겠다. 그러니까 뭐 방송 언론 이런 식으로 인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한 번에 큰 수확을 올리겠다. 예. 여러 번 움직이지 않고 한 번 움직여서 한 방에 크게 당기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화의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이게 어 낮다고 할 수도 없고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낮고 어떻게 보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꽉 차 가지고 다시 이렇게 꽉 누르는 힘이 있어 가지고 압력이 꽉 차 있는 그런 형태를 인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제 보면은 뭐든지 다 확장되어져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음 화가 왔을 때 요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굉장히 이게 소모적이다. 어 근데 무조건 소모적이기만 하느냐? 아니다. 에 그 소모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이 이익도 함께 발생되는 거예요. 목은 무조건 이게 보면은 약간 소모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나가는 것도 크고 들어오는 것도 커요. 이런 특성이 인제 화의 특성을 로 보시면 되세요. 이런 특성이. 근데 인제 화도 뭐 사가 있고 오가 있고 미가 있잖아요. 그죠? 어 이쪽으로 갈수록 이 절반 딱 쪼개 가지고 갈수록 이쪽으로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 반쪽으로 갈수록 소모가 더 크죠. 예. 물론 인제 이게 무조건 다 소모적으로 돼서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닌데 판이 점점점 이 오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게 커져요. 예. 그래서 인제 확 부자 되려고 하면 여기서 부자 될 수도 있지만 확 망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집도 비싼 데 살고요. 그리고 화는 그 빚을 져도요. 예? 빚을 져도 감당할 만큼 빚을 져요, 감당할 만큼. 그러니까 목은 사실 내가 감당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막 하는 거고요. 일단 해
근데 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세속적인 이해타산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따지죠. 물론 목보다 훨씬 빚이 커요. 그렇지만 자기가 굴리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 비율로 따져서 자기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예. 그쵸?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부채 있는 것과, 그죠? 5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5천만 원 부채 있는 것과는 이게 다른 거죠. 이건 부채 비율 500%고 500%고 이거는 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 1000만 원 버니까 1 년에 1억 벌고 여기는 1000만 원 벌죠. 근데 여기는 뭐 한 2천만 원 빚이 있어요. 여기는 500만 원 빚이 있어. 그럼 부채 비율이 다르죠. 예.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갚으려면 죽죠. 예. 그러니까 인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키우려고 하는 인제 그런 거다. 물론 뭐 애들이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애들도 이게 인제 자기가 화운을 걸어가게 되면은 애들 사이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뭐 논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이렇게 거기 좀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해서 출세할 수 있나 이런 것들, 눈치가 빠르고 처세가 좋고 계산이 좋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돼 있어요, 화라는 특성 자체가. 예. 큰 거 여러 개. 그러니까 큰 거 하나가 아니라 큰 거 여러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만물이 다 숫자가 됐든 사이즈가 됐든 커질 대로 키워가는 그런 상태를 인제 우리가 인제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염상이라고 인제 에 표현을 했죠.